자, 여러분 되게 잘 휴식을 취하고 오셨죠? 네. 사람이 밥만 깨고 먹으면요 가끔씩 외식을 하고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자장면도 먹고 싶고, 또 자장면을 먹으면 또 짬뽕이 먹고 싶습니다. 저희 때는 그랬어요. 그래서 친구가 자장면을 시키면 나는 짬뽕을 시켜서 먹다가 이제 먹다가, 저희 때 어렸을 때는 아마 뭐 같은 젓가락을 넣고 막 그래서, 지금은 좀 그렇죠. 막 먹다가 갑자기 쑥 바꿔요. 그래서 같이 친구랑 막 먹고, 그래서 항상 늘 고민이었어요. 짜장면을 먹을까 짬뽕을 먹을까. 그래서 요즘은 이제 짬짜면이 나오죠. 근데 요즘은 짬짜면은요 그 큰 그릇들은 그 풍미를 따라오지 못해요. 반죽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고민이고. 자, 왜 이런 얘기를 했냐면, 치즈를 아시겠어요? 이렇게 더 큰 강의실에다가 또 이렇게 소박한 연구실에서 또 하면 또 나름대로 또 재미있고, 또 여러분들이 또 식상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했다, 뭐 이런 취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제가 판사할 내용이 이제 없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를 하지만, 사실 이제 판사를 하면서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제가 반드시 어떻게 해요? 칠판에 쓰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러분들도 뭐 지금 뭐 20대 초반이지만 또 이제 만학도도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젊음은 진짜 좋고요. 영원한 건 없죠. 그래서 그 시기에 맞게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대해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20대에 할 수 있는 것에 20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30대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것이면 30대에서 최선을 다하고, 40대에서 할 수 있는 건 40대, 50대에서는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 100대. 100대 이후는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하시고, 100세시든 100세까지 내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들 지금 뭐 한 20대 초반이면 10대와 20대까지 살았을 때를 생각해보고, 지금 현재가 더 나아요? 아니면 더 궁팍합니까? 아니면 힘들어요? 그렇게 따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여러분 스스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는 여러분 스스로가 잘 알고, 앞으로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과거는 반성의 자료가 되는 거잖아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조선시대 때 참 무능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일제에게 그렇게 뭐 식민지에 들어갔지만, 그게 반성에 대해서 지금 더 잘 살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일본보다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뭐 IT도 강국이고, 웬만하면 뭐 자동차 있지, 컴퓨터 장난 아니지, 휴대폰 장난 아니지, 그죠? 그리고 뭐 유럽이나 뭐 이렇게 타국에 갔을 때는 이게 뭐 되게 느리잖아요. 그리고 서비스도 막 안 되고, 우리나라는 막 얼마나 빠릅니까? 아침에 배달하는데 저녁에 팍팍팍 와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떤 것들은 오후 12시에 했는데 오후 6시에 도착하고, 오후가 아니고 이제 점심 먹을 때 했는데, 이런 나라가 있을까요, 대한민국에? 그래서 여러분, 대한민국에 산다고 있다는 것을 상당히 프라이드를 갖고 사십시오. 거기에 우수한 인자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이 구성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귀중하고 소중하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디에 가든 항상 존귀하고 아주 보배로운 존재고, 여러분들은 자기 스스로가 아주 엄청난 고귀한 존재라고 항상 주문을 하면서 살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그럼 화이팅입니다. 오늘 말이 되게 많은 것 같은데, 평상시에도 제가 많나요? 말이? 대면 수업했으면 더 재밌을 건데, 여러분. 다음 학기 때 제 수업을 또 들어오세요. 완전 웃겨드리겠습니다. 아셨죠? 2학기 때, 다음 학기 때 우리 만나는 걸로 해요. 알았죠? 자, 우리 이제
7교시 20번 이제 근로기준법에 이제 연차 휴가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연차를 썼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혹시 여러분 엄마 아빠 아니면 이제 뭐 친구들이나 뭐 친구들 취업했나 모르겠네. 그다음에 이제 선배들 만났을 때 뭐 연차 썼다. 유급휴가 연차 연달아서 휴가를 쓰는데 유급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뭐 휴가 가잖아요. 휴가. 예. 자, 동그라미 1번 보시면 사용자는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된다. 와, 365일 중에 80% 이상 출근했으면 15일의 유급휴가 줘야 돼요. 그럼 이걸 어떻게 돼요? 15일 한꺼번에 다 쓸 수 있나? 그러면 회사가 말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는 거야? 뭐 여름 휴가 한 일주일 쓰고 나머지 7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뭐 샌드위치 데이가 있잖아.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야? 연장 노는 거지. 그래서 연차가 되는 거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80% 이상 했을 때는 15일을 줘야 된다. 요거 기억합니다.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사용자는 계속해서 근로시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그렇죠. 1년 미만인 근로자도 있죠. 자, 그 다음에 1년간 80%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1개월 개근 시 하루의 유급휴가를 줘야 돼요. 이런 사람들도 하루씩 줘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그 근로자에게 15일의 휴가의 최초 1년을 초과한 계속 근로에서 매 2년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줘야 하되 총 기간의 휴일이 25일 한도난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간 80% 이상이면 15일 준다 했잖아요. 그게 이제 쌓이다 보면 그럼 보세요. 뭐 한 20년 하다 보면 뭐 25일, 30일, 40일 이렇게 넘어갈 수 있잖아요. 숫자가. 그랬어도 25일까지밖에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게 어떻게 기억하냐면 연차 휴가는 계속 80% 이상 하더라도 어떻게 하루씩 늘어나더라도 최대한 25일까지밖에 안 된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25일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이해됐죠? 네, 좋습니다. 자, 4번. 지금 이런 수업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하지, 만약 이걸 매매 계약이다. 자, 매도인이 매매에게 이렇게 선약의 의사표시를 하고 승낙의 의사표시를 했습니다. 그럼 계약이 이루어졌죠? 이 계약은 말로 성립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행됩니다. 이걸 계속 등기를 해야 되겠죠? 이걸 이제 이렇게 앉아서 했다. 그럼 여러분 아마 이해할 때 더 힘들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하는 내용들은 충분히 이렇게 하면 되기 때문에 하기 때문에 하지, 이제 앞으로는 계속 강의실에서 할 겁니다. 아셨죠? 잘 따라오세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사용자는 연차 유급휴가를 근로자에게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사람 쉰다면 쉬게 해줘야 되겠죠. 주고 그 기간에 대해서 지역 규칙 등에서 정한 통상임금, 평균임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그렇게 거기까지 보시고, 자, 5번 연차 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합니다. 별표칩니다.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해요. 나 못 썼는데 바빠서 갔다 와야 돼요. 다만 사용자의 기책으로 사용되고 있을 때는 그러지 않았다. 사용자가 좀 기다려봐 기다리다 보니까 1년이 다 갔다. 그럴 때는 괜찮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셨죠? 네, 좋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기를 가름해서 특정한 근로기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일단 정했을 때 바쁘면, 회사가 바쁘면 다 이렇게 정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할게. 동그라미 1번, 동그라미 2번,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그 정도. 그 다음에 그건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근로관계의 종료가 있습니다. 자, 일정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데 어떻게 하냐. 동그라미 1번.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다. 퇴직하면 보통 우리 60세까지는 하죠. 일반적으로 60세까지는 하기 때문에. 근데 이 60세, 글쎄요,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60세면 지금 한참일 때예요. 한참 일할 때인데, 그럼 60세 이후 70, 80, 90, 100, 40년 동안 뭐 해먹고 살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심각하게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연금을 30대, 20대부터 일해서 30대, 40대, 50대,
그냥 30년간 일해서 연금을 많이 붓고 뭐 이렇게 해서 노후 대책을 준비한다. 그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 가정을 꾸려줘. 집을 사야 되겠죠. 애들을 어떻게 학교를 보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애들 장가를 결혼도 보내야 되겠죠. 이렇게 하다 보면요, 돈을 모을 수 있는 방법이 없고 본인의 노후 대책을 잘 수립하지 못해요. 그러면 최소한 이 일할 수 있는 나이를 70, 70은 너무 가했나? 한 65세까지 이런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여자분들이 빠르면 25 정도에 취업하시나? 아니, 남녀 보통 한 28, 30에 한다고 하면 40, 50, 60, 한 35년 동안 일하고 쉬어야 될까? 시기에는 너무 젊다 이 말입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퇴직의 문제가 나온 거죠. 옛날에는 55세였어요, 퇴직이. 이제는 늘어나가지고 이제 60세를 하고 그러는데, 이제 교수님들은 65세, 법관님도 65세, 70세 이렇게 막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그 65세, 70세 이렇게 그 기간이 이제 중요하기는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이제 앞으로 미래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 70대, 80대에 경제적 여유가 있으면 상당히 아름답게 살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됐을 때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모든 걸 다 국가가 이렇게 지원해 준다 해요. 좋아요. 좋죠. 복지국가, 선진국가 좋아요. 그럼 그 재원들을 어떻게 할까요? 생각해 보세요. 재원들, 돈을 어떻게 반환하고 누가 일할 거야? 지금 애도 놓지 않은데. 그래서 문제 된다고요. 그래서 이 사회가 잘 돌아가면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인구가 많아야 되고, 그 인구가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나이들이 꾸준하게 있어야 된다. 그래야지 우리도 좀 열심히 일해서 이제 지금 우리 세금 많이 내잖아요. 나중에 우리 계속 세금 내야 돼? 그럼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밑에 세대들이 이렇게 돼야죠. 이제 인구는 이제 밑에 아이들이 많고 이렇게 피라미드로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둥그렇게 돼도 좀 그렇고. 피라미드 너무 심했나 이건? 몰라요. 하여튼 젊은 세대가 많아야지 이 미래가 밝아지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데 동그라미 1번 다시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하면 임금과 퇴직금도 줘야 되죠. 퇴직금도 주고 또 연금도 들었으면 자기 연금도 타겠죠. 퇴직금 등 근로와 관련된 금품을 동그라미 칩니다. 14일 이내 정산하여라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니까 모든 게 14일 이내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퇴직금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직을 뭐 너무 뭐 일을 잘해가지고 A 회사, B 회사, C 회사 막 하는데 갈 때마다 막 2, 3년씩만 있다가 옮겨요. 그럼 퇴직금 받죠? 그럼 그 퇴직금은 모든 게 14일 이내 정산이 돼야 한다 이 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네. 잘 따라오고 계시죠, 여러분? 다음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에 의해서 그 기일을 연장할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받을 건 빨리 받아야지. 또 안 받으면 그렇잖아요. 기분도. 자, 그래서 현행법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자, 60세 이상은 만 나이입니다. 보통 우리 환갑이라 하죠. 회갑이라 하죠. 회갑이란 말은 무슨 뜻인지 아시죠? 60갑자가 이제 우리 이런 거 있어요. 뭐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게 10개에다가 띠가 우리 12개 있어요. 그죠?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신유, 술해 하시나요? 그래서 이게 조합을 하면 자기가 태어난 해에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뭐 경자년이다. 뭐 예를 들어서 그러면 이 60번 돌아가면 이게 경자년이 들어와요. 그러면 환갑, 회갑이래. 한번 돌았다. 그래서 회갑이다 이렇게 하는데 60세를 이렇게 보통 이게 하고 옛날에는 60세가 아니었어요. 55세, 53세 막 그랬어요. 여러분 되게 요즘에 이렇게 늘어났지. 그래서 제 생각은 아마 65세까지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또 지금 뭐 100세 세대 하는데 나중에 뭐 120세 세대, 150세 세대 이렇게 했을 때
100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야지 150살, 50년 동안 어떻게 할 거 아니야. 예. 그래서 이게 뭐 생명이 늘어나는 것도 좋지만 거기에 대한 반대적인 부담감도 있을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렇게 적정히,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튼튼하고 이 재력이 있어야 되고 미래에 대한 이제 설계를 잘 해야 된다, 이런 뜻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예. 뭐 개인적인 지금 이제 나이가 60세, 그래서 이제 만 60세 되면 한국 나이로 이제 생일이 빠르신 분은 61살, 생일이 좀 느리신 분은 한국 나이로 62살에 나오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말이 지금 60살이지 한참 일할 나이입니다, 지금. 예, 한 70세까지는 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0세까지 일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한 80, 90 이때는 좀 놀아도 되겠죠. 요즘은 거기 이제 시골에 가시면, 여러분 이제 뭐 시골에 연고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있을 수도 있죠. 예, 시골에 가시면 거기에 농사 짓는 분들의 평균 연령이 몇 살인지 아세요? 거기서 청년이 우리가 말하는 청년이 아니에요. 거기 청년은 청년에서 55세가 청년입니다. 여러분 55세 여러분 압박볼 아니야? 응? 55세가 청년이에요. 60세도 청년이에요. 감히 60세가 거기서 뭐 허리가 아파서 일을 안 하고 있다, 욕 먹습니다. 거기는 보통 80세까지 일을 하세요, 농사일을. 그러니까 일수는 없으니까 80세 있는 어르신들이 일을 하시고 있습니다. 시골에서도 여러분 70대 80대 분들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60세까지만 일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좀 연령을 좀 높여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이런 게 싫으면 전문직을 가야죠. 뭐 변호사가 되든, 그 다음에 뭐 법무사가 되든, 노무사가 되든, 세무사가 되든, 회계사가 되든, 아니면 여러분 뭐 특별한 자격증 의사가 되든 네? 무슨 자격증을 따가지고 하든가.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좋은 미래에 대한 설계를 좀 설계하십시오. 60세까지 일하고 쉰다, 여러분 40년 동안 놀지 못해요. 놀다 쓰러집니다, 지쳐서. 사람은 일을 해야 됩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제 생각은 한 75세까지는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 시골에 가니까 85세, 86세까지 다 일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겸손해집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막 아파, 막 일을 못해. 근데 그분들은 허리도 휘고요, 손가락도 다 구부러지고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농사를 지면서 수확을 해서 큰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자식들에게 좀 보내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봤을 때 마음이 너무 아름답고, 이렇게 끝까지 일을 하시는 거 보니까 이 도시에 있는 젊은 사람들은 이제 반성을 좀 하고 더 열심히 일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냐? 진도가 충분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합니다. 우리 fire, 이제 해고를 한다 그러죠. 자, 그래서 이게는 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한다. 뭐 회사가 망했어요. 그러면 당연히 해고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아니 이게 부당해고야. 아니, 회사가 망해서 없는데 무슨 부당해고가 됩니까? 자, 그래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해서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도 포함시키고 있는데요. 적어도 30일, 동그라미 칩니다. 30일 전에 예고해야 됩니다. 30일 전에 당신 해고의 대상이고 이러이러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기업이 이제 거의 뭐 파산 도산할 것 같으니까 이제 다른 데 좀 미리 알아봐라, 이렇게 알려줘야 돼요. 하루 전에 문자 띄겠다? 큰일 나죠. 문자 안 됩니다. 자,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하지 아니했을 때는 30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돼요. 임금이 체불됐다, 우리 배우겠지만 이거 완전히 골치 아픕니다. 임금을 띄워 먹었다,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콩밥을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자들은 임금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임금이 밀리면 안 되죠. 이 임금에 대해서 우리가 뭐 강제 집행할 수 있고 뭐 민사 집행에서 강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했을 때 이 임금에 대한 뭐
압류, 가압류가 막 들어오고 그래요. 예. 그만큼 임금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거죠. 임금을 받기 위해서 일을 하지 임금을 받지 않으려고 일을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 그래서 30일 전에 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안 했을 때는 30일간의 통상임금을 우리가 줘야 된다. 다만 근로자가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또는 천재지변, 사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대한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손해상에 끼친 경우 고용노동부령으로 이게 불령이 되는 거예요. 장관이 있기 때문에 정한 사유에는 예외를 하겠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될 게 이렇게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알려야 한다. 알리지 않았을 때는 그 30분간의 통상임금을 줘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용자는 4번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 사유와 해고 시기를 서면 동그라미 칩니다. 아마 문자로 했다. 이건 다 무효입니다. 이건 효과 없어요. 무조건 서면을 합니다. 뭐 딱 봤는데 아침에 띵동. 뭐야? 당신 해고. 뭐야? 더 자야지. 아침에 일어나니까 갑자기 기분 나쁘다. 뭐? 해고? 문자로? 안 되죠. 30일 전에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안 되고 이거 뭐 하는 겁니까 지금? 이해되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서 무조건 해고를 하려면 서면으로 된다. 별표 칩니다. 해고는 서면 통지를 해야지만 효력이 있어요. 문자로 한다, 코드로 한다, 안 된다. 그렇게 여러분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노동법에 관한 내용 중에서 이제 근로기준법을 좀 봤고요. 자, 이제 노동법에 중에서 이제 노사관계법, 노조법, 노사관계법에 있는 내용을 좀 우리가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헌법에도 우리 노동상권이라고 있죠. 근로상권, 뭐 단결권, 단체 교섭권,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결할 수 있고 단체 교섭을 해야지 의견을 하겠어. 그 다음에 말 안 됐을 때는 행동으로 나가야죠. 자, 그래서 이렇게 그 개개인이 행동할 수 있지만 어떤 그 단체 조합을 만들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합을 우리가 노동조합이라 하고 있죠. 노동조합이 이제 너무 이제 힘이 막강하면 보세요. 노동조합이 너무 힘이 막강하면 이 경영자들이 경영을 하고 싶어 해요. 맨날 그 데모하고 파업하는데. 그래서 적당한 수준의 합법적인 노조가 있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22번 보세요. 지금부터는 이제 노사관계법을 보고 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여러분들 뭐 나중에 직장 다니면 노조에 가입해야 될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할 때 지금 배우는 내용들이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 일반 노동조합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 노동조합이란 근로자가 주체가 돼서, 자, 누가 주체? 근로자. 주체 동그라미 주세요. 주체는 누구다? 근로자가. 자, 자주적으로 단결해서 근로의 조건의 유지, 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뭐라 한다? 노동조합이라 한다. 어렵지 않죠, 개념은? 자, 노동조합을 설립하려면 동그라미 칩니다. 2명 이상이, 조합이기 때문에 2명 이상이 있어야 돼요. 혼자 무슨 조합을 해요? 생각해보세요. 조합이라면 최소한 몇 사람 이상, 2사람 이상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2사람 이상이 있어야지만 된다. 이해되셨죠? 네. 자, 2사람 이상이 있어야 된다. 요거 여러분 기억하시고요. 2사람 이상의 근로자가 노동조합의 설립 총회를 개최해서 임원을 선출하고 규약을 제정한 후 노동조합에 설립 신고를 해서 그 규약에 첨부해서 행정관청에 제출하고 신고해야 한다. 행정관청에 신고. 자, 노동조합을 설립하면 2명 이상이 되고 행정관청에 신고한다. 여기 밑줄 치면 여러분이 기억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의 사업장에 조직 대상을 같이 하는 노동조합을 복수로 소집했다. 자, 하나의 사업장 동그라미, 복수의 노조 동그라미. 자, 예를 들어서 뭐 A 기업에 노조가 하나 있는 게 아니라 2개 있을 수 있다. 만약에 A 기업이 자동차를 만드는 기업인데 여기에서는 뭐 어떤
금속에 관한 노조를 만들 수 있고, 그럼 여기에서는 금속이 아니라 전자에 대해서 노조를 만들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조가 가능하다. 하나의 사업장에 노조가 하나밖에 있는 거 아니야? 아니다. 기억하시라 이 말입니다. 시험에 낸다고요. 여러분, 제가 아마 시험은 객관식으로 낼 것 같습니다. 객관식 아셨죠? 예, 별도의 경제가 있겠지만 객관식으로 냅니다. 그래서 반드시 꼼꼼하게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8주차에 제가 1주부터 7주까지 올리는 그런 그 강의 내용 있죠. 그건 반드시 보시고, 여러분이 그 강의도 지금 이렇게 제가 여기서 아마 찍을 것 같아요. 보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잘 보십시오. 예, 잘 봐야지 뭐 다른 답이 없어. 예.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고, 자 4번 해고된 조합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 행위에 구제 신청을 한 경우, 조합원이 해고됐죠. 근데 구제 신청을 했어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판이 있을 때까지 노동조합의 지위에 상실한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아직까지 그 어떤 결정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보고 있다고요. 그 다음에 5번을 그냥 보십시오. 그 다음에 23번 보겠습니다. 23번에 보시면 이제 쟁의행위예요. 이제 우리 쟁의 으쌰으쌰하죠. 자, 쟁의행위란 파업 동그라미치고 태업, 파업이라면 스트라이크, 파업하는 거예요. 일 안 하는 거예요. 태업은 태만히 하다. 자동차를 하루에 100대씩 만드는데 일은 하긴 해요. 애간장을 녹입니다. 하루에 1대씩 만드는 겁니다. 태만히 업을 한다. 이게 태업이에요. 알았죠? 그러면 쟁의의 종류에는 파업도 있고 태업도 있다. 직장 폐쇄한다. 와, 직장 폐쇄하면 그럼 보세요. 파업, 태업은 누가 하는 거야? 노동자가 하지만 직장 폐쇄는 누가 하는 거야? 사용자가. 그냥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그럼 밥줄 탁 끊기죠. 알겠습니까? 신중해야 된다 이 말이죠. 쟁의는 노동자만 하는 게 아니라 사용자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파업, 태업, 직장 폐상,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주장을 관철할 목적으로 행하는 행위와 이에 대항하는 행위로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외하는 행위를 말하고 있다. 이것들을 파업이라 한다. 노동조합의 전임자라는 말은 일은 안 하고 오로지 노동조합에 가입해서 그 일만 하는 사람, 이 사람을 전임자라 그래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전임자에 대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고 이를 간절시킬 목적으로 하는 쟁의와 이 사람에게 돈을 주자, 이렇게 이 사람 일을 해야 안 하죠. 오로지 노조에만 관련 하는데 이 사람에게 돈을 줘야 한다, 이렇게 으쌰으쌰 하는 경우에 이를 간철시킬 목적으로 하는 쟁의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것을 간철시킬 목적한 쟁의는 금지된다. 이건 안 된다. 이건 좀 별표해 놓으세요. 자, 그 다음 보세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3번 폭력이나 파괴행위 또는 재산상 기타 중요한 업무의 시설에 관해서 대통령이 정하는 거, 전기, 전산, 통신, 지하철, 특히 철도, 지하철, 이게 하면 안 됩니다. 국민의 볼모로 잡아서 선로, 이런 것들, 항공기, 폭발, 자, 이런 것들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는 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업장의 식당과 강당을 점거하는 형태의 쟁의는 허용된다. 이건 괜찮겠지. 자, 그 다음에 4번 사용자는 노동조합 쟁의에 게시한 후에만 직장 폐쇄를 할 수 있다. 누가 한다? 직장 폐쇄는 사용자가 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직장 폐쇄를 할 경우에는 미리 행정안전에 대해서 신고를 해야 되겠죠. 왜? 업무 부담이, 위험 부담이 크기 때문에 그렇다. 아셨습니까? 이런 것들 좀 아셔두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공무원들도 이제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나? 그래서 이제 동그라미 1번 공무원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사람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설립 신고를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들은 2번을 별표 치시고, 공무원 노동조합에 대해서는 6급 이하 6급. 우리 이제 공무원들이 9급, 8급, 7급, 6급, 5급, 4급, 3급, 2급, 1급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6급 이하만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그럼 5급부터는 못한다. 왜? 그 사람들은 간부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공무원 노동조합의 6급 이하의 일반직 공무원과 이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원칙적으로 가입할 수 없다. 이거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러나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교원, 인사, 보수, 감사, 방호, 비서, 운전, 교정 등등은 가입할 수,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가입할 수 없죠.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만 여러분이 좀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보세요. 5번 보시면 동아리 5번 공무원의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은 파업, 태업, 그 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 행동은 안 된다. 이 사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지만 막 갑자기 동사무소 갔는데 막 머리띠 두르고 막 빨간 글씨를 써가지고 안 된다. 우리 등본띠로 왔는데 네가 알아서 떼라. 우리 민원이 있다니까 우리 모른다. 막 이렇게 하면 될까요? 우리 그 헌법에는 공무원들은 국민의 봉사자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예, 그런데 노동조합은 설립할 수 있지만 이러한 파업은 못한다. 이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교원의 노동조합이에요. 교원, 선생님들. 여러분 다 알죠? 쌤 하죠. 글쎄요, 우리들은 쌤이라 그런 그 신조어들은 상상도 못했죠. 언어도요, 여러분. 언어도 저번에 말씀드렸죠. 언어도 탄생해서 어떻게 성장해서 소멸되죠. 선생님을 쌤. 그래서 이 선생님들, 자 보시면 노동조합을 우리가 정교조라고 하죠. 그래서 1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교원이란 초중고등법에 의해서 교원을 말하겠다. 대학교 교수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아셨죠? 중고등학교, 초중고등학교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 헌법재판소는 대학 교수는 교원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도록 한 법률 조항에 대해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이 법률 조항은 2020년 3월 31일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했다. 그래서 대학 교수들도 일정한 경우에 이제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그 대학 교수가 왜 우리는 이제 교수들끼리 노조를 못 만드냐. 사실 교수들은 또 자기 학문의 깊이도 있고 좀 정치성이 좀 상당히 강하죠. 그래서 안 된다고 했는데, 자, 이런 이제 조항이 이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 불합치되기 때문에, 헌법에 합치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체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돼요. 그런 법들이 나오면 이제 가입할 수 있겠죠. 알겠죠? 그런 뜻입니다. 자, 해임 동그라미 2번 해임된 교원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한 사람은 중앙노동위에서 재심을 마칠 때 조업을 합니다. 이거는 몰라도 되고. 자, 그 다음에 교원은 동그라미 한번 특별시, 광역시 아시죠? 도, 특별자치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로만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그 다음에 5번 보세요. 동그라미 5번. 제가 안 읽은 것은 공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 교원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의 파업, 태업, 그 밖의 업무에 대한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일체쟁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공무원하고 똑같죠? 여기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가 있는데요. 자, 보세요. 동그라미 1번. 노사협의회란 근로자 참여 및 협력 증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해서 협력을 통해서 근로자의 복지 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시키기 위해서 하는 협의기구가 노사협의회예요. 자, 이런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 동그라미 2번이죠. 그다음에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됩니다. 다만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이나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예외다. 자, 그래서 3번 노사협의회 근로자 대표와 상대 대표를 같은 수로 구성하고 3대3, 2대2, 5대5 이렇게 하고, 의장은 그 위원 중에서 4대4를 했다? 그럼 8명이죠. 그래서 그중 8명 중에서 뽑는 거예요. 이걸 호선이라 한다. 알겠죠? 예. 자, 그 다음에 4번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과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이 있죠. 또 사용자를 대표하는 사람도 있고. 자, 근로자를 대표하는 위원은 근로자가 선출을 하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화된 노동조합에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그 조합의 위촉자가 그 근로자 대표된다. 이 경우 이의 공동이라는 쓸 수 있다. 이거는 여러분 이제 공부하지 마시고요. 자, 그다음에 6번 보세요. 이런 노사협의회는 사안에 따라서 협의하고 보고하고 고충 처리를 의결합니다. 의결기관이다. 그 다음에 노사협의회 의결사항에 대해서 불이행하면 처벌받지만 근로자는 이를 이유로 파업을 할 수 없다. 여기까지 간략하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노사관계법에 대해서는 교원, 노사협의회, 노사협의 의결기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공무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회보장법이 있어요. 사회보장법. 그래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 4번 치세요. 사회보장이 있고,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사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있어요. 이 세 가지. 자, 우리 사회보장기본법에 대한 그 사회보장은 어떤 테마가 있냐? 세 가지가 있다. 사회보장이 있다. 그 사회보장의 테마는 사회보장이 있고, 사회보험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가 있다. 또 공공부조가 있다.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 네 가지를 보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사회보장법에 나와 있는 사회보장이 뭔지 잘 보세요. 출산, 양육, 취업, 노령체, 질병, 빈곤, 사망. 이러한 그 사회적 위험. 이게 사실 나중에 이제 이런 것들이 상당히 위험하죠. 나이가 들수록. 모든 국민 동안을 칩니다. 보호하고 국민의 삶 동안을 칩니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소득을 어떻게 보장하는 것을 그래서 여러분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자 동그라미 1번, 자 그 위에 줄에 이런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이 있다. 이걸 따로 동그라미 1번, 그 다음에 공공부조 동그라미 2번,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는 뭐가 있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이 세 가지를 사회보장이라 한다. 자 다시 합니다. 사회보장은 어떻게 되어 있다?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되어 있다. 자 이걸 사회보장이라 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의 세 가지 테마는 요거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사회보험은 여러분들 보세요. 동그라미 2번, 국가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 방식으로 합체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데서 뭐가 있냐? 그래서 사회보험은 우리 4대 보험이라고 있습니다.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그래서 우리 사회보험은 여러분 이제 직장 다니면 나중에 4대 보험에 가입하게 되죠. 그래서 4대 보험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무슨 보험? 4대 보험이다. 4대 보험. 공공부조는 그럼 얘는 사회보험은 어디에 동그라미 치냐면 국가가 이렇게 치고, 그러면 공공부조는 뭐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뭐 시군구가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책임마에서 생활의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들에게 최저생활을 보장합니다. 최저생활 동그라미 치고, 이건 뭐라 한다? 공공부조. 그리고 기초생활수급권, 의료급여, 그다음 기초연금 같은 걸 줍니다. 매달 20만원, 30만원씩. 이런 것들은 공공부조로 한다. 이런 공공부조도 사회보장의 일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가 있습니다. 국민에게 인간다운 국가와 지방자치. 주체가 누구냐? 자, 사회보험은 국가지만, 그 다음에 공공부조는 국가와 지방자치, 그다음에 사회서비스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이렇게 된다 이 말입니다. 국가와 지방자치가 시행되어 국가가 지원대책 및 민간 부분의 도움. 자, 민간 부분에 특히 받는 것은 바로 뭐냐? 사회서비스다. 거기 별표 치시고,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그다음에 재활 돌봄 동안에 정보의 제공,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게 뭐냐? 노인복지, 아동복지 같은 것들이에요. 돌봄 아시죠? 이제 초등학교에 이제 아기들을 맡기고 엄마 아빠가 이제 맞벌이 하니까 늦게 오면 아이들을 밤새도록 봐줄 수 있는 것, 뭐 10시, 11시까지 할 수 있는 게 돌봄 서비스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회 서비스다. 민간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그 다음에 사회 서비스가 있다. 그게 주체가 어디냐? 국가, 그 다음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하는 일이 뭐냐? 4대 보험은 사회보험이고, 공공부조 같은 것은 기초연금, 노령연금, 자, 그 다음에 사회서비스 같은 것은 노인복지, 아동복지 같은 게 된다. 이렇게까지 여러분이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까지 배운 내용이 여러분 중간고사 범인데, 중간고사 보기 전에 제가 한 50분짜리 요약 그 강의본을 올릴 테니까 보고 시험을 보시면 좋은 성적이 나올 겁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수업을 마치고 시험을 잘 보시고 우리 끝나고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